고드림스쿨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GDS 대표 황승택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중학교 때 혼자 유학을 떠나 미국 동부의 사립 데이스쿨을 졸업하고 와슈 샌폭스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졸업과 동시에 지난 1월 말 아마존과 세일즈포스에 나란히 합격한 희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남다른 준비 과정과 도전을 거쳐 많은 유학생들이 꿈꾸는 글로벌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희수님의 노하우를 오늘 모두 공개할 예정인데요. 희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 조희수라고 하고요. 저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루이스에 이번 2024년 12월에 졸업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메이저랑 마케팅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외에는 뭐 사진도 계속 했고, 볼런티어링도 계속 했고, 그 외에도 entrepreneurship이랑 저만의 브랜드랑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어요. 일단 축하를 빼먹었네요. 아마존과 아, 세일즈포스 합격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물어볼게요. 와슈의 샌폭스 비주얼 아트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학교를 가기 전에 우선 워시를 다니기 전에 버스턴 컬리지라는 학교에서 트랜스퍼를 한 입장이에요. 버스턴 컬리지라는 학교도 너무너무 좋지만 제가 원했던 거는 저만의 스토리랑 내러티브를 만들고 그거를 남들한테 메신저 역할로 전해주는 것도 원했어요. 근데 뭐 트래디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고 그로 인해서 knowledge의 파워랑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인해서 움직임의 파워도 봤어요. 근데 더 글로벌하게 하려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건 아니고 모두들 똑같은 이해를 하는 건 아닌데 모두 같은 그림이나 모든 같은 이미지를 보면 같은 감정이라는 걸 느끼고 그걸로 인해 모티베이션이 되는 건 전 많이 봤어요. Power of Visual Learning을 GDS랑 여기 다니면서 배웠고 그걸로 인해서 positive impact를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므로 저는 샘프스에서 그 스킬을 더 커티베이트하고 더 배우고 싶어서 샘프스를 정했고 와슈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학생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학생 하나하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걸 보고 와슈에서 특히 이걸 하고 또 interdisciplinary하게 제가 원했던 거는 엔드 골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나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거를 테크놀로지처럼 미디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서 뭐 비주얼 아트 쪽 전문대가 아니라 샌박스처럼 이름 네임밸류도 있지만 다른 학교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특히 샌박스를 보는 것 같아요. 가볍게 물어봤는데 아주 뒤에 할 얘기들을 알려주셔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미디엄으로서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커뮤니케이션보다 이미지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본인이 해야 될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해주는 인터디스플리너리 프로그램들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 사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와슈가 학생들한테 그 정도 지원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는 알았던 게 여기 GDS를 거쳐간 선배들 말로도 그렇고 또 와슈 웹사이트에서만 봐도 스캔들리어스 프로그램으로 본인들만의 학생들한테 스타트업을 하는데 지원해주고 또 샌박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보고 심지어 대학원 학생을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봤어요. 학부생이면서 대학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네, 그것도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한 서포트를 했던 게 네. 와슈라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전 특히 이번에
졸업생들이랑 얘기하면서 특히 이걸 많이 느꼈던 게 와슈 졸업생들이 서로를 많이 끌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네트워킹이 잘 챙겨주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와슈 학생이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링크드 메시지를 보내면 네. 거의 90%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취업 좋은 준비 답변, 과정에도 그런 와슈 네트워킹이 도움이 많이 됐나요? 와슈 네트워킹도 도움이 당연히 됐죠. 콜드 이메일링, 그런데 와슈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와슈의 네임밸류가 많이 보는 거예요. 아, 와슈 학생이다. 그러니까 어떤 콜드메일 보내거나 네트워킹을 새로 할 때 훨씬 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고 네. 그랬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와슈의 다른 분야들도 많이 접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샌박스에 있긴 하지만 와슈 매스쿨이랑도 연락을 하고 와슈 러스쿨, 뭐 와슈 엔터프레너십 온라인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슈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면 거의 대부분 답을 해주고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또 본인이 해결을 못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주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다시 주더라고요. 어,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죠. 그러면 네. 뭐 취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뭐 과제들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됐나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좀 많이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GDS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들이 임팩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잠깐 여기서는 GDS보다는 일단 와슈 얘기. 네.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와시 스캔들링 센터를 통해 가지고 제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에어리라고 네. 멘tal 웰니스 앱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3개월 동안 키워보게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해주더라고요. 여름 동안. 그게 이제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서포트 해준 거예요? 처음 네, 시작은? 그러니까 전에도 스타트업 지원이 있었죠. 네. 그 펀딩 같은 것도 해주고 리소스도 주고 심지어는 카운슬러랑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12월부터 5월달까지는 그렇게 키웠는데 5월부터 8월까지는 아예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서 본인의 팀을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인턴이나 누구를 고용할 수 있게 돈도 주고 프로그램이랑 세미나를 열면서 다른 엔터프리너들이랑 네트워킹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에리아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전 엄청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엄청난 지원이라 왜냐하면 생각했어요? 저는 남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성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른 엔터프리너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프로젝트들을 함으로써 제가 발견하지 못한 흠들이나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적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도 영감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피벗을 할 때도 그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테스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유용하게 적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옆에서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그리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각각 본인이 선택한 건 다르지만 선의의 경쟁자였다. 네, 맞고 제가 좀 팀이 크게 꾸렸어요. 그때 15명이었어요. 저희 스타트업에 grad school student가 6명이고 graduate 한 사람이 3명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아니,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희수 씨가 대표였잖아요. 네. 대표인데 그 같이 하는 팀원으로서 그 일종의 팀장인데 팀원이 오히려 대학원생이랑 졸업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다고요? 네, 되게 왜냐하면 재밌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무조건적인 리더라는 거는 저는 끌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네. 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뽐낼 수 있는 environment를 만들어주고 개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조금 도와주는 사람. 혹시
아마존이나 세일즈포스 인터뷰할 때 이 내용들을 다뤘었나요? 네, 조금 다뤘어요. 아, 리더, 특히, 크로스 펑셔널 팀을 어떻게 리드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로스 펑셔널이라는 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특히 저는 코딩을 할 줄 1도 몰라요. 정확히 그렇죠. 말하자면, 네. 테크니컬 코딩은 못하죠. 디자인 코딩이나 웹사이트 정도는 만들 수 있어도, 제 컴퍼니 만들면서 웹사이트 만들어도, 제가 어떻게 이 AI를 인티그레이트 해야 되는지, 이런 코드는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스위프트도 모르고, 제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보다 잘 갔다는 걸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서도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하는 박사과정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모르죠. 근데 저는 할 수 있었던 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이 두 사람들이 완전 딴판인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각자 뭐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성장이랑 회사의 성장이 같이 될지를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되게 멋져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원래 이렇게 갈 계획이 처음부터 확실했나요? 아니면은 중간에 피보팅을 거치면서 변한 건가요? 진로 계획이 좀 많이 변했어요. 음, 처음에는 전 저널리즘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끝나고는. 저널리즘이 저는 세상이 변하는데 제일 크게 기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하는 게 남 손가락 욕하는 거 말고 진짜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non-profit을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의지를 갖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취미로 생각하고 일로 안 생각한다는 한계점을 도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social entrepreneurship이라는 거예요. social entrepreneurship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게 NGO처럼 진짜 내가 원하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내가 진짜 돈도 번다. 수익도, 조직도 성장시키고, 그쵸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하고. 조직도 네 음,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저로서는 너무 부족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왜냐? 이런 오르가나이제이션을 하려면 나를 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조직과 조직 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B2B, B2C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랜드스케이프 다 이해를 해야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 최고는 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큰 목표로 생각하는데 저는 책을 뭔가를 이루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여기서 했거든요. 택은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음,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에 있는 아마존도 그렇고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어떤 고를 시행시키기에 더 효율적으로 어떤 고를 이행시키는데 도와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엔드골이 사람이 펄치싱 하는 것도 맞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CRM도 맞는데 끝에는 사람이 삶에 더 편하고 더 곱게 만드는 거잖아요. 더 이롭게. 문제 해결을 네, 해주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분야 쪽으로 확실히 저는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궁금한 부분이 사실 지금 쭉 얘기했던 부분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 병행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학점이 그래서 좀 낮아요. 네? 좀 낮아요? 학점이 솔직히 말해줄 수 있으면 학점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학점이 3.58이에요. 어, 대학도 좀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 좀 있나요? 대학교도 있는데 네. 샌폭스는 없는 게 음,
샌팍스의 철칙이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A를 안 준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A-다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성적이 낮은데도 딘스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우와 3.58인데 디스 리스트면은 정말 거기는 학점을 좀 짜게 주네요. 네, 좀 많이 짜게 주더라고요. 그럼 어찌됐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GPA 올해는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럼 그- 취업에 전혀 장애가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네. 회사들에서 보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관점이. 회사들, 제가 이거는 도어대시의 디렉터랑 얘기를 해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에는 GPA가 얘기하는 거는 3.3 이상이면 너는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뭐를 하면 그거를 끝까지 컴플리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스킬을 특히 스템 전공이 아니면 그 스킬을 와서 쓰는 거는 거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B0가 3.0이니까 B0보다 조금 높다면은 실제로 성실성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학교라면은 보장이 된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배출러스 디그리는 GPA보다는 tenacity, determination, 끈기와 결단력,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커밋먼트나 어컴플리시먼트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봤다는 얘기네요. 학점보다. 특히 뉴 그라드들은 커리어라고 쌓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넣어도 네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가 전공 네 자체보다 네, 네가 네 월크의 오너십을 뭐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